말 그대로요,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순열 문제는 다 공식보다는 직관에 의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얘는요. 그래서 중복 순열도 물론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 n 파이 r이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요. 이 기호 자체가 그냥 있다라는 거 정도가 아시면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얘를 나열을 할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다. 그래서 4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직관에 의존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가지고 이런 기호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나열하겠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순열 문제는요, 공식보다는 직관으로 거의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가세요. 얘는 얼마가 되냐? n의 r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겠다. 그러면 n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n파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복 순열 공식은 지수 형태 표현이기 때문에 뭐 파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실제 풀이에서는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 1, 2, 3, 4 있어요. 얘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4가지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 6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먼저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이 중복 순열의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고 이제 중복 순열인지 이게 중복 조합인지 이게 자연수의 분할인지 이게 집합의 분할인지 그거를 딱 읽고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과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 4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배웠지만 나중에는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 순열하고 그 다음에요 중복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이에요.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 이 4가지를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요 어디에다 정리를 할 거냐면요 자연수의 분할 배우시면은 쭉 다시 앞에 거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중복 순열의 상황 자체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가능한 거를요 구별이 가능한 거에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를 구분이 되는 거에 분배하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구별이 되는 거를 구별이 되는 것에 분배하는 게 중복 순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서로 다른 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체통 2개가 있죠. 그러면 편지 3개를 어디에 분배를 할 거냐? 우체통에 분배를 할 거예요. A, B예요. 그러면 구별이 되는 편지를 구별이 되는 우체통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가지가 되냐? A의 선택권은 2가지, B의 선택권도 2가지, C의 선택권도 2가지가 되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그래서 8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4번이요. 4번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한 원소가 포함된 중복순열이라고 해가지고요. 특정한 원소가 있는 중복순열은 직접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조금 많아요.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직접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사건도 한 번은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밑에 예제 하나 있거든요.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1서부터 5까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과 2를 포함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중복은 가능하대요. 그러면 빡쳐요, 문제가 좀요. 여기 1, 2, 3, 4, 5가 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하고 2를 포함해야 된대요. 포함한 상태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약에 제한 조건이 없다라면 여기는 5가지가 올 수 있고 5가지가 올 수 있고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는 중복순열 문제는요.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게 좀 빡쳐요. 왜냐면 1하고 2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1, 2 들어간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1, 2와 다른 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2, 2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1, 2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케이스 모르면 그냥 분류하시면 돼요. 1, 2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1 들어가고 2 들어간다. 얘는 1, 2가 아닌 어떤 다른 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1, 2, 1, 2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전체 사건은요. 얼마가 되냐면요. 5의 세제곱이 전체 사건이에요. 뺄 거예요. 1 and 2를 포함하는 경우를 부정해버리면요. 1 그리고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1이 안 들어가 또는 2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1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2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뺄게요.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요. 4의 세제곱 1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열하면 되는 거고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다음이 되는 거고 중복이 될 수 있죠. 1과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복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요. 24가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중복 수열의 상황을 보는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기시면요. 18페이지요. 18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5명이 있대요. 5명이 어떻게 있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 D, E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릴 건데 어떻게 내릴 거냐면요. 4층에서 내릴 수 있고 5층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층에서 내릴 수 있고요. 7층에서 얘네들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요. 여기에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는 거. 사람은 당연히 구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층수도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 거를 구별이 되는 거에 분배하는 상황이죠. 그럼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첫 번째 사람의 선택권은 4가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도 4가지 세 번째 사람은 4가지니까 2의 4의 5제곱이 돼서 2의 10제곱은 102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은요 1024가지가 되겠죠. 구별이 되는 사람을 구별이 되는 층에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직관에 의존하시면 돼요. 얘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B도 갈 수 있는 건 4가지 C도 갈 수 있는 건 4개의 층 중에 어떤 하나에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2개는 못 내리고요.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요. 이것도 서로 다른 연필. 구별이 되는 연필이요. 구별이 되는 연필이요. 구별이 되는 연필이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이 되는 사람이요. 구별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4명이 있습니다. 그럼 구별이 되는 연필을 구별이 되는 사람한테 분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연필 선택권 4가지예요. 두 번째 연필도 4가지. 그러면 4에 얼마? 얘는 얼마가 나오는데 5제곱 나오죠. 얘는요.
구별이 되는 거를 구별이 되는 사람한테 분배하는 상황이니까 직권에 의존하시면 첫 번째 연필이 갈 수 있는 선택권은 4가지, 두 번째 연필이 갈 수 있는 선택권은 4가지, 그래서 4의 5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19페이지 문제는 조금 빡치는 문제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단 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0, 1, 2를 중복을 허락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제가 글씨를 참 못 쓰긴 하는구나. 1끼리도 는이요.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제한 조건에 걸려있는 거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는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다, 뭐 요거 고려하셔야 되고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자연수 만들기니까요. 그 다음에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1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1이 몇 번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는 1을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1을 포함하지 않으면 0하고 2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0하고 2만 사용할 거예요. 1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니까 16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예요. 1을 한 번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을 한 번만 포함을 하면 되니까요. 1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1이 맨 앞자리에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0만 못 들어가는 거지 1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제 1을 한 번만 사용한 거니까 0하고 1을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 돼서 16가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1이요. 여기 아니라 0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0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3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가 반드시 맨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땡 1, 0, 0 2, 땡, 땡, 1, 0 2,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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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몇 가지가 반복이 돼요? 4가지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4, 8에 얼마가 되냐? 3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32가지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고 2가 3번 들어가는 거야. 2가 2번 들어가는 거야. 모르면 그냥 케이스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1이 2번, 1이 2번이요. 그럼 1. 근데 문제에서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럼 맨 앞자리에 1이 오면 여기 이렇게 이런 구조 만들 수 있고 1, 땡, 땡, 1, 0 만들 수 있고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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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가 들어가면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2의 세제곱. 이런 게 3번 반복되는 거. 근데 또 반복되는 거 있나 볼게요. 여기에 반드시 1 들어가면 이렇게밖에 없을 거고 여기 2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땡, 1, 0 2, 1 0, 0, 1이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 1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0하고 2 들어가고 0하고 2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몇 번?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안녕. 예, 그 마지막이 아니고요. 케이스 2문제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1, 땡, 1, 땡,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요. 계산하시면 104가지. 안 되면 그냥 다르세요. 막 너무 어렵게 막
이상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 세야지. 선생님 6건으로 풀면 6건 어떻게 풀었어요? 1끼리 이웃하는 경우 네. 1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1이 몇 번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6번 풀면 2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3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4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이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가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6건 안 쓸 거예요. 저거랑 비슷한데. 아 비슷해요? 이 정도 나와요? 저는 조금 적게 나왔어요. 아무튼 난 안 쓸 것 같아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좋은 거 하세요. 그리고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고 답만 맞으면 돼요. 인생 뭐 있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상관없어요. 결과가 과정을 미화시켜버리거든요. 그잖아. 내가 맨날 놀다가 수능이 대박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무용담이 돼버리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해도 수능 쓰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근데 막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줬으면 나 진짜 잘했는데 안 믿지. 친한 친구들은 믿겠지. 얘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제 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믿어? 근데 맨날 놀다가 수능 대박 났어. 그럼 저 맨날 놀았는데 뻥치시네. 공부했잖아. 뭐 이렇게 되잖아. 친구들은 믿지. 저렇게 진짜 운전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페이지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공식을 모르시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갑부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눗셈을 이용한 공식과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AA의 B를 나는 일렬로 배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냐면요. 얘를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 배열을 못하니까 일단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1이라는 넘버링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나눠볼게요. A1하고 A2, B. 그 다음에 A2, A1, B요. 그 다음에 A1, B, A2요. 그 다음에 A2, B, A1이요. 그 다음에 A, B, A1, A2.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B, A2, A1이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나눗셈을 이용해서 얘를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 둘의 자리 바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요. A1과 A2는 구별이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자리 바꿈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배열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걸 공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은 무시하고서 배열을 한 거야. 무시하고서 배열을 하고 같은 문자끼리는 자리 바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중복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나눗셈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 무시하고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3개를 여기다 배열을 해야 돼요. 3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2개는 A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생각하시면 3C2 이건 A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3개의 자리 중에서 어떤 2개가 들어가면 그 자리는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C2 또는 3C1이요. 3개의 자리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 거냐? 한 자리가 B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데 나중에 가시면 NCR이라는 공식은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가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식 자체가요 여기에 1 팩토리얼이 실제로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다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무시하고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되죠. 1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상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이용해도 공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조합 공식은요 문자가 2개일 땐 편해요. 문자가 2개일 땐 편한데 언제가 좀 불편하다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A, B를 배열해야 되는데 이 2가 의미하는 게 A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A가 2개인 건 아니까. 근데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B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AA, BB, C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얘 2개를 의미하는지 이거 2개를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조합 공식은요 개수가 만약에 똑같아 버리면요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서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합 공식은 보통 어디까지만 사용하냐면요 만약에 혹시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2개짜리까지는 조합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3개짜리 문자가 같은 것을 포함한 문제를 나왔다 그럼 조합 공식 보통은 잘 안 써요. 케이스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법 2번을 보시면요 AAA, BB 2개의 종류만 있을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열하는 원소가 3가지 이상도 가능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져가지고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은요. 그냥 문제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합을 그냥 가끔 쓰긴 하거든요. 그냥 필요할 때 쓰긴 해요, 저도. 근데 이거에도 뭐 크게 지장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거 몰라서 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조금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같은 것이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칸막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배열이 3가지 이상이 되고요. 조합을 이용하면 계산이 불편하지만 이웃하지 않는 것은 좀 빨라요. 문제 하나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3, 그 다음에 4, 5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배열을 할 거야. 근데 1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1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를 배열하게 된다면 7개니까 7팩토리얼 그리고 3팩토리얼 이게 전체 배열수거든요. 전체가 7가지니까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전체 배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1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여사건 이용하셔야 돼요. 1이 이웃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걸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배열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배열하니까 이 4개를 배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1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중간중간에다 껴 넣으시면 돼요. 근데 1은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 바꾸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 5군데 중에서 3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을 중간중간에 껴 넣으실 수 있고 순열처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같은 것은 어차피 자리 바꾸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하는 원소가 3개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3개 이상이면 이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 AA하고 BB하고 C가 있어요. 5개를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5개 중에 2개예요. 이거는 A가 될지 B가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5개 중에서 2개를 배열을 해. 3개 중에 2개를 배열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A가 될지 이게 B가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내가 두 군데를 이렇게 뽑았어. 근데 여기에 A가 들어갈지 B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럼 케이스가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뽑았죠.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으로 뽑을게요.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하얀색이 A가 될지 보라색이 A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은 가능한데 이제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얘는 그냥 조합 이용하면 이렇게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헷갈리시면 케이스 안 나누시는 게 낫고, 그래서 저도 3개짜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이거만 그냥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끝낼게요.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NO, T, B, O, K요. 노트북이 있고요. NET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N하고 B하고 T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하는 순열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그럼 이웃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N, T, E를 하나로 묶을 거고 5하고 K를 배열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B였어? 아니, 되겠네. 이거를 배열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하나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의 자리바꿈을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리바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3팩토리얼이 붙는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720까지가 나올 거예요. 숙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1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공식 사용하든가 아니면 조합 공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합은 문자가 이제 중복되는 이 문자들이 3개 이상일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그 다음에 A, B, C가 있습니다. 4개를 선택해서요,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4개를 선택할 거야. 4개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케이스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배열 방법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A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A, B가 된다 이렇게 하나 생각할 거고요. A, C가 된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의 개수를 줄여가지고요 2개예요. 그럼 B가 2번 선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 B하고 C가 선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B,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면요 5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5가지 케이스를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4개 중에서 B가 들어가는 한 군데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4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문자가 2개일 때는 조합을 써도 그냥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4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2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A가 들어갈 거냐 B가 들어갈 거냐 이런 케이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냥 팩토리얼 공식으로 안전하게 그냥 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냐 4가 지워지니까 6가지가 돼요. 그 다음 얘도요 그냥 팩토리얼을 공식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4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얘는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가지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4팩토리얼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계산하시면 38가지요. 케이스 나눠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예요.
7개의 문자가 있는데 A라는 문자와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D, E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걸려있어요. A끼리 이웃이요. 그 다음에 또는 B끼리 이웃이요. 이웃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일종의 이 또는 합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쓸 때 여러분들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공통된 거를 뺀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러면 A끼리 이웃하는 경우 구하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구하고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웃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6팩토리얼. 그 다음에 B 얘네들의 자리 바꿈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2팩으로 나누시면 되고 원래는 이웃하는 순서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꿈할 수 있죠. 근데 같은 문자가 되기 때문에 얘도 자리 바꿈이 없어요. 그러면 얘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6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빼겠습니다. A는 A끼리 이웃하고요. B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 A끼리 이웃한다, B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서 얼마 빼면 되냐? 5팩토리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요 600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 문제는 실례니까 그냥 제가 바로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요, 어느 행사장에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요,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5개의 장소가 있답니다. 현수막은 A라는 현수막과 B라는 현수막과 C라는 현수막 3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5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는 1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는 4개가 존재하고, C는 2개가 있어요. 조건 2개가 있습니다. 가라는 조건이에요. 가는 A는 반드시 설치요. A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나는 B는 2곳 이상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반드시 들어가 B는 최소한 2번은 들어가야 돼. 그리고 5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A는 반드시 들어가고 B는 2번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가 여기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니까요. B가 4개까지 있어요. B가 4개까지 있으니까 B 2개만 추가하면 되죠. 예, 그러면 B가 2번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추가가 되고 C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2개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그냥 배열하시면 되죠. 배열하시면 문자가 지금 2개는 5군중에 한 군데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계산하시면 되고 문자가 이제 3개 이상이 되면 조합보다 그냥 팩토리얼 공식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5팩토리얼을 여기 같은 거 B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20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5팩토리얼 같은 거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5, 4는 지워질 거고 3, 2 30 나오겠네요. 얘는 5가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55가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오늘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도 1번 문제도 좀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그냥 제가 바로 풀게요. 첫 번째 4분의 4박자를 만드는데요. 결국은요 4분음표하고 8분음표를 사용해가지고요 4분의 4박자 한마디를 구성해 달래요. 그러면 이게요 꼬리 안 달리는 거예요. 꼬리 안 달린 거, 꼬리 안 달린 거 이렇게 있죠. 그럼 4분의 4박자에 한마디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배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하나, 둘, 셋,
꼬리 달린 거 반박자짜리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꼬리 달린 거 이렇게요. 네 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달린 거 6개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달린, 음악 못해요? 알죠? 아. 여덟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 얘는 한 가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양 두 개니까 5C2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얘는 6C2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7C1로 계산하셔도 되고. 어차피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계산 안 할게요. 34가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시간 드릴게요. 어느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는데 0하고 1로 이루어진 8개의 문자열의 보안카드를 만든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리냐면요. 이 5개가 들어가면요. 문이 열립니다. 이 5개가 들어가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앞자리요. 앞에 자리가 0, 1, 1, 0이 들어가면요. 문이 열린대요. 그러면 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보안의 종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0하고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열리거나 또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거나. 그러면 A 또는 B라는 얘기예요. A라는 방법으로 열리거나 B라는 방법으로 열리거나. 그럼 이거 구하고 중복 제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8개를 이제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를 보시면 1이 이거 하나예요. 예. 5개하고 0이 3개가 들어가는 배열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8, 10,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8군데 중에서 0이 들어가는 데가 3군데 또는 8팩토리얼을요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이렇게 되면 0하고 1하고 1하고 0이 들어가고 뒤에 4자리가 이렇게 남는 거죠. 하나, 둘, 셋, 넷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이 들어갈 수 있고 01, 01, 01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는 이게 4개고 16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더 구했어요. 이제 중복을 제거할 건데 앞에 자릿수가 0, 1, 1, 0이 되면서 1이 몇 번 나오면 5번 나오면 중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 0 이거 중복되겠죠. 하나, 0, 하나, 0, 하나, 0, 하나.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4가지를 푸시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요. 68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56가지. 한번 넘길게요. 선후 관계라는 건 먼저하고 나중에 정해져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문자하고 B라는 문자가 있으면 A가 먼저 나와야 된다. B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후 관계라는 건 먼저하고 나중을 의미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갑호순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으로 푼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3개의 문자를 이거 A, B, C를 배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한 조건이요.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원래 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3팩토리얼 6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요. 이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 이 문자를요. 같은 문자로 한번 볼게요. 같은 문자라고 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대문자 A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뒤쪽에 있는 게 얘가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후관계가 정해진 순열 문제는요, 갑부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후관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문자를 같은 문자라고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A하고 A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실제로 A하고 B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그냥 단순한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D, E, F가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선후관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얘네들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얘를 같은 문자로 보시면 돼요. 얘를 같은 문자로 보시면 얘를 AAA로 볼게요. 그럼 6팩토리얼을 어떻게 하면 돼?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선후관계가 지정되어 있는 거는요, 같은 문자다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거는 1, 2, 3, 4, 5, 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솔직히 갑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세 개의 문자를 만들어서 A, B, C라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보다는 B가 커야 되고 B보다는 C가 커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을 이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럼 세 개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럼 뽑으면 예를 들어서 1하고 4하고 5가 뽑혔어요. 근데 얘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제일 큰 게 C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뽑는 순간 그냥 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냥 3개를 뽑아버리면 자동 배열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강, 주황, 노랑 7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배열하지 합니다. 빨강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하고요. 그 다음에 파랑이요. 이 세 개가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먼저 나중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배열을 해요. 세 개는 같은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는 같은 문자로 볼 거니까 얘네들끼리의 자리바꿈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차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시면 840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밑에 2번이요. 응. 몇 시비예요? 5C3. 5C3은 5C2. 5 곱하기 순서를 보내서 나열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순서를 없앱니다. 그 ABC 물어볼 거죠? 네. 5C3이요. 5C3이니까 5개 5C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 다음에 조합 공식은 원래 없어요. 조합 공식은 순열 공식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자리 바꿈을 다 없애는 게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공식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25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 A를 들어야지만 국어 B를 들을 수 있고요. 수학 A를 들어야지만 수학 B를 들을 수 있어요. 영어 A를 들어야지만 영어 B를 수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국영수요. 그러면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하고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냐? 얘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와 나중 이거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선후관계가 정해진 건 같은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배열이 되면 무조건 A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6개를 배열해야 되겠네. 6개를 배열을 할 거야. 이 둘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생각하시면 얘는 이펙토리얼로 나누시면 돼요. 이것도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펙토리얼로 나누시면 돼요. 얘도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펙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90까지 나와요. 밑에 거는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정말 너무 집중해야죠. 그래서 여기 배열하시면 답이 354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의 선후관계가 있고 5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5팩토리얼이요. 5명을 A, B, C, D, E를 여기다 배열하는데 A, B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얘가 더 짧은 쪽에 가야 돼요. 거리가요. A가요. 그러면 같은 문자라고 보고서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괜찮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거리가 같은 지점이 있어요. 거리가 같은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안에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빼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거 안에는 A가 무조건 먼저 오는 게 이 경우죠. 안 되는 게 뭐예요? 얘가 A,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둘의 거리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 멀리 얘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A,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팩토리얼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54가 있어요. 일단 뭐 이렇게 볼게요. 펭귄이 3이 있어요. 펭귄이 3마리가 있고요. 곰이 4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기 안에서 순서가 있어요. 펭귄끼리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곰끼리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펭이하고요, 곰비요.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안에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어차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도 문자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B가 A보다 먼저 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게 E하고 B가 이제 제한 조건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면요. 누군가 하나를 세워놓을 거예요. 먼저 얘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1번을 하고요, 2번하고 3번에서요, 펭귄을요, 이걸로 많은 것부터 세워놓으면 되겠다. 얘가 먼저 와야 되니까 곰 4마리를요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러면 얘가 B고 B를 연결해가지고 E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B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것보다 앞에 있어야 돼. E는. 만약에 E가 들어가면 1은 여기 들어갈 무조건 이것보다 또 앞에 있어야 돼요. B보다는 만약에 2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럼 2보다는 1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 안에서 이제 배열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B보다는 2가 먼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2보다는 1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3이 있죠, 얘요. 3이 이거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를 연결해서 1, 2만 먼저 올 수도 있고 1, 2, 3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배열이 된다면 이거 배열하는 거, 이거 3개 배열하는 거죠. 이거 3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 2개의 선후관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3가지 방법이 있죠. 3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3팩토리얼을 선후관계가 정해진 이 두 개가 선후관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3개가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3개가 선후관계가 정해졌으니까 4팩토리얼을 3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1, 2, 3, A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네. 남은 거요. 3은
B 뒤쪽에 있어야 돼요. B를 경계로 해가지고 3이 앞쪽에 들어간 경우와 뒤쪽에 들어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배열하는 것만 신경 써볼게요. 이거 배열하는 거죠, 얘네. 얘네 배열해야 돼요. 그럼 이거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3이 여기 들어가도 되죠. 3이 여기 들어가도 되죠. 3이 여기 들어가도 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9가지 방법. 그 다음에 얘요. 이거 배열하는 방법 이제 누구만 남아요? BCD만 남는 거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 네 가지. 그래서 이때 방법은 네 가지 방법. 그래서 13가지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요. 확장 넘겨서 27페이지까지 하고 쓰실게요. 이제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앞부분의 마지막이 최단거리 문제거든요. 최단거리 문제는요, 최단거리 문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정형하고 비정형이 있는데, 일단은 정형은 쉽게 생각하시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비정형은요, 장애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온전한 모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장애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정형이 된다 그럼 얘는 공식 사용하는 게 빨라요.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비정형,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집은 보통 케이스 분류를 해요. 정석이나 이런 거 보시면 사선을 그어가지고 어디를 지나는 경우 케이스 분류를 보통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분류를 하진 않고요. 그냥 세세요. 이게 더 빨라요.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세는 것도 서술형에서 틀린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센 거기 때문에 얘도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공식 사용하는 경우하고 직접 세는 거 하나만 연습하고요. 밑에 있는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형 문제는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3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칸이요. 오른쪽으로 다음같이 이렇게 4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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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로 올라가는 걸 B, B, B라고 이렇게 놓을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얘네들 가지고 대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최단거리는 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7팩토리얼을 4팩과 3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7개를 배열하는데 7개 중에 B가 들어가는 데가 3군데가 있다. 문자가 2개니까 조합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센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문제는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은 뭐 자회전은 되는데 무회전이 안 됩니다. 뭐 직진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쓰시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라고 이렇게 쓰시면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의 물줄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2가지가 되는 거고 2가지가 따라오고 하나가 올라가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요. 3가지와 1가지가 만나니까 4가지, 5가지. 그러니까 얘랑 만나면 3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랑 얘랑 만나면 4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되고 35가지가 됩니다. 직접 세는 걸로 거의 웬만하면 다 저도 문제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문제 2개 덧풀고 잠깐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Q를 모두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그림 좀 그려볼게요. 어디하고 어디를 지나야 되냐? 여기 P. 그 다음 여기 Q를 지나야 됩니다. P하고 Q를 지나야 돼요. 그럼 PQ를 모두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로 가야 돼요. A에서 P로 가야 되고요. P에서 Q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B로 가면 되는 거예요. B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A에서부터 P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2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냥 눈으로 봐도 하나, 2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가는 거. 그럼 P에서 Q로 가야 돼요. P에서 Q로 가는 방법도 2가지 방법 그냥 눈으로 보이실 거고. 그 다음 Q에서 B는 정형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안에서. 여기 공식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서 A가 2번 들어간다. 그래서 42라고 보시면 되고 4팩토리얼을 2팩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2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4, 이게 24.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빼려다가 이것 때문에 넣었거든요. A 지점을 지나지 않고 B 지점을 가야 된대요. 이 밑에 문제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문제 푸실 때요.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나지 않는다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안 지나는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전체에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지나지 않는 문제는요. 전체에서 지난다를 빼셔야 돼요. 지나지 않는 걸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직접 해서 계산하셔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요.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겠구나. 하루 종일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것 같아요. 너무 케이스가 작아가지고. A에서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 Q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계산할 수 있겠네요. 지나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최단 거리 지나지 않는 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지날 수가 없네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여기를 못 지나니까 어차피 여기로 못 와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몇 가지 방법? 직사각형 보이죠? 얘는 공식 쓰면 3가지 방법. 여기 직사각형 보이죠? 그러면 얘는 공식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3가지 방법. 그래서 답이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 크면은 이 방법 쓰셔야 돼요. 정형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지난다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문제 한번 문제 풀고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같이 A라는 지점에서요, B라는 지점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B라는 지점에. 최단거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지날 수 있는 길하고 지날 수 없는 길이 있는데
백은 안 돼요. 백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백 피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요. 만약에 이 라인을 타고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백을 하든가 아니면 이 라인을 이렇게 한번 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을 이용을 못해요. 여기 길도 이용을 못해요. 그럼 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날 수 없는 길을요 제가요 지워버릴게요. 최단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같이 이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칠해져 있으면 뭐 공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일부분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 직접 쓰는 게 그냥 빨라요. 그래서 쓸게요. 하나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은 못해요. 같이 만나서 가야 돼요. 이렇게 만나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 그 다음 백은 못해요. 이렇게 내려오고 두 가지가 가야 되니까 세 가지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내려올 거고 세 가지가 가니까 여기는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여기는 한 가지예요. 그럼 얘랑 만나니까 세 가지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내려올 거니까요. 그럼 세 가지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네 가지가 내려오면서 여기는 일곱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그 다음 얘랑 만나면 여기 네 가지, 얘랑 만나면 일곱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일곱 가지하고 일곱 가지가 만나야 되니까 14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1, 3, 3, 4, 1, 3, 네. 세 번째 사진은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이거요?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와요. 세 가지가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길이 없어요, 여기에. 이 밑으로. 그럼 얘는 이 세 가지와 여기 네 가지가 만나겠죠. 그래서 일곱 가지. 아, 여기는 사용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 뒤에 제가 지운 부분이 있죠, 이거. 이렇게 지었잖아요, 여기요. 이 길로 내려오면요. 뺏겨야 돼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최단거리는 오른쪽과 밑으로 가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가도 이렇게 백을 해야 돼요.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워놓는 게 계산하기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점프. S라는 거를 순서상으로 해서요, S, Y가 이렇게 놓을 거고, X, Y는 정수랍니다. 점프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한 칸을 이동하든가 1을 이동하든가 그 다음에 누구를 이용할 수 있냐? 루트 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해서 2,0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좌표축을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을 할 거고 하나, 둘 여기에 도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이용할 수 있냐면요. 1, 루트 2만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러면 4번 만에 여기 도착해야 돼요. 4번 만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도착할 수도 있을 거고 루트 2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런 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루트 2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루트 2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도 4칸 만에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래도 루트 2를 4번 사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보니까요. 짝뜨댕이 이거 4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요. 하나가 사용되면 반드시 한 번은 내려와줘야 돼요. 한 번 올라가면 한 번은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한 번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얘 한 번 내려가는 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아예 짝뜨리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는 거를 한 번 사용하면 반대 것도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얘가 한 번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얘는 이 문자, 이 문자, 이 문자 세 개가 다르죠.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2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가지 방법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9가지 방법. 간단하게 이것도 풀어내면 되고요. 하나 넘겨서요. 5번 문제. 답이 19가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절대 파악하기 전에 하신 분들은 하고 을이란이에요. 여기서 갑이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요. 갑은 A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을은 C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은 이 보라색 길을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은 이 B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D라는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세 사람이 만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볼게요. 일단은 이동하는 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다 각각 한 칸씩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갑이 한 칸 이동하면 병도 한 칸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을도 한 칸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병은 일단 놔두고 얘네들이요 한 칸씩 움직이니까 여기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갑하고 을은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순간 만나고 이제 다시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을 병 세 사람이 만나려면요 갑하고 병이 만났다가 헤어져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서 같이 만나야 돼요. 세 명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요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갑하고 병이 여기서 만나겠죠 일단.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을을 만날 수 있겠네요. 세 명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같이 올라갈 거고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서 얘가 정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병에서 세면 다시로 셀 수 있겠어요. 이제 AA, BB라고 보시면 4개 중에 2개가 A가 들어간다. 그럼 6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올라오죠. 다시 여기서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건 공식 사용이 가능한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또다시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6해서 36가지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서 같이 올라가야 돼. 한 가지 방법. 여기서 다시 6가지 방법. 저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서? 네.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바로 오면요 얘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렇게 한 칸, 이동했을 때 한 칸, 이동했을 때 한 칸, 이동했을 때 한 칸 안 만나요. 이렇게 안 만나서 어긋나게 돼요. 그 다음에요 6번하고 7번 컨셉 되게 괜찮은 문제거든요. 6번 문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7번 컨셉도 원래는 문제 많아가지고 좀 지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6번 컨셉하고 7번 컨셉 다 알고 계셔야 돼가지고요. 그냥 지우다가 말았어요. A가 원래는 약속이 B라는 장소가 있는지 알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소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PQ라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중에 PQ 위에서 약속 장소가 C 지점으로 변경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요.
만약에 여기서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C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이쪽까지 갔어요. 근데 장소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다시 뺏기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단 거리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연락받는 위치가 달라도 이동용으로 같으면 동일한 경우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식 사용할 수 있으면 공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사용 못하면 그냥 세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 있죠. 가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경우에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면요. 왔던 길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잘 안 보여요. 이런 문제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 두 칸은 보라색 이 라인까지 가는 경로를 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내려오면은 어차피 두 칸짜리가 더 있으면 돼요. 그럼 얘를 펼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펼쳐서 푼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C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펼친 거예요. 한 번에 안 보여요, 얘가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올라갔어. 여기 왔죠? 그럼 이렇게 왔죠? 이게 다시 백하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올려 펼친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간단해져요. 펼치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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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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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9팩토리얼, 5팩, 4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 터치해서 오는 문제는요. 펼쳐서 계산해요. 얘는 펼쳐서 여기 접힌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요. 128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풀어보면 이거 좀 신선하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A하고 B하고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를 한대요. A가 이기고요. B가 이겨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이기냐면요. A가 이긴 횟수가요.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A가 더 많이 이겨야 되고 몇 번의 경기를 할 거냐? 7번의 경기를 할 거예요. 일곱 번 경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최단거리에 들어갔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생각이거든요. A가 4번 이겨야 돼요. B가 3번 이겨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단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이요. A요. A가 이기는 횟수를 표기하는 거예요. 얘가 B가 이기는 횟수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요. A가 한 번 이기고 B가 한 번 이긴 거예요. 이죠? 여기 볼게요. A가 3번 이기고 B가 3번 이긴 거예요. 이 지점이요. A가 4번 이긴 거고요. B가 3번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제한 조건이요. A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요. A는 한 번도 못 이긴 상태에서 B가 한 번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얘요. 이건 괜찮죠? 같으니까.
이해 안 되죠? B가 더 많이 겨버렸습니다. 이해 안 되죠? 얘네들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냐? 여기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고 X표 침대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을 못하겠죠. 그러면 세면 되겠다. 하나. 올라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둘, 다섯, 아홉. 다섯, 14명.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요, 이 문제도 괜찮아요. 근데 이 풀이 방법으로 푸는 문제들도 상당히 또 많아요. 왜냐면 이게 한번 나오면 이거를 변형시켜서 내는 문제들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다 풀고 그리고 잘 나오는 문제.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요. 찍고 되돌아오는 문제는 펼쳐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됩니다. 그러면 조합을 넘어가겠습니다. 끊어서 해야지.